2015년 5월 26일 미 연방대법원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이뤄집니다. 동성애자들이 연방법원의 동성결혼 금지 판결에 항소한 사건인데요. 긴 논의 끝에 9명의 대법관들이 5대4, 한 표 차이로 연방법원의 금지 판결을 파기하고 동성 간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빛내준 판결문과 함께 오늘 북렌즈 시작하려고 합니다. 결혼보다 심오한 결합은 없다. 결혼은 사랑, 신의, 헌신, 희생, 그리고 가족의 가장 높은 이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관계를 이루면서 두 사람은 이전에 혼자였던 그들보다 위대해진다. 이들 사건들의 일부 상고인들이 보여주었듯이 결혼은 때론 죽음 후에도 지속되는 사랑을 상징한다. 이 남성들과 여성들이 결혼이란 제도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오해하는 것이다. 그들은 결혼을 존중하기 때문에 스스로 결혼의 성취감을 이루고 싶을 정도로 결혼을 깊이 존중하기 때문에 청혼하는 것이다. 그들의 소망은 문명의 가장 오래된 제도 중 하나로부터 배제되어 고독함 속에 남겨지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법 앞에서 동등한 존엄을 요청하였다. 연방헌법은 그들에게 그럴 권리를 부여한다. 연방 제6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한다. 이상과 같이 판결한다. 안녕하세요. 북렌즈 명작 레스토랑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몸에 좋은 몸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한 달 너무 더워서 쉬었어요. 그래서 좀 오랜만에 뵙긴 하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찾아뵙게 돼서 반갑고 이제 자기소개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따뜻하게 마시는 사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우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스트로 온 쭈니입니다. 네, 오늘 영화는 이터널 선샤인. 네. 예, 네. 우쿠님의 강력 추천작이죠. 제가 정했습니다. 예. 저희가 사랑 영화를 한 적이 없죠? 배트맨도 사랑 아닙니까? 사실 모든 영화가 다 사랑은 있죠. 하여튼 마지막에 제가 발제하는 입장에서 사랑에 대한 발제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마지막에 사랑과 이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려고 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던 대로 이제 재료 확인, 그래서 작품에 대한 배경적인 부분 알아보고요. 또 재료 손질해서 작품 자체에 대한 이야기 보고 또 실제 요리에서 우리의 사랑과 이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마지막으로 맛대맛해서 다른 작품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료 확인은 이번에 이제 우쿠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항상 재료 손질 맡다가 오늘 처음 재료 확인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추천한 영화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아는 부분도 있고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이터널 선샤인은 우선 2004년 작품이고요. 2004년 초기에 만들어졌는데 2005년 말에 돼서야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개봉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되게 수능 전에 보고 싶어서 적어놨던 영화인데 수능 딱 끝나자마자 극장 뛰어가서 봤던 영화예요. 근데 뭐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재개봉하면서 알게 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선 감독부터 알아볼게요. 감독은 미셀 공들인데요. 이분은 이제 CF 감독으로 시작을 했어요. 뮤직비디오 같은 것도 좀 찍으시고 아무래도 다작을 하는 감독은 아닌데 되게 자기 작품 세계가 되게 분명하고 컬트적인 작품들 많이 하는 감독이에요. 이력을 보면 이제 흔히 알려진 작품은 많이 없고요. 그나마 알려졌다고 하는 게 이제 수면의 과학이나 최근에 개봉한 무드 인디고 이 정도고요. 그리고 뭐 봉준호 감독이랑 합작해서 찍었던 도쿄라는 작품도 있긴 있는데 여전히 역시나 이것도 이렇게 널리 알려진 작품은 아닙니다. 다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미셀 공들 영화 중에 뭐가 하나도 들어본 게 없어요? 지금 3개 중에 하나도 없는데. 아, 그래요? 비카인드, 리와인드 뭐 이런 작품들도 있는데 다 마찬가지로 되게 컬트한 작품이라 가지고 컬트한 작품이란 게 무슨 뜻이에요? 좀 뭐랄까 본인의 되게 특정 계층만 좋아하는 대중적이지 않아 약간 매니아틱한 게 컬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특이해요. 색감부터 해가지고 영화 자체가. 그러니까 얘가 출신이 아무래도 CF 뮤직비디오 이렇다 보니까 좀 그런 경향도 있을 뿐더러 얘 작품 세계가 전부 다 뭔가 심오하고 되게 정신학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이번에도 기억에 관한 거니까. 그쵸? 그렇죠. 다른 작품들, 제가 본 작품들을 예를 들면 무드 인디고 같은 것도 되게 판타지적인 요소가 많이 섞인 아스트라라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뭐 수면의 과학 같은 경우는 아예 꿈의 세계가 주제이다 보니까 내용이 계속 꿈에서 펼쳐지고
수면의 과가 좀 다큐멘터리 이런 것 같다. 그쵸, 이런 거. 침대 CF 같죠. 절대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면은, 이 작품 보면은 되게 아스트랄하고 재밌어요, 나름. 아기자기하고 뭐예요? 4차원적인. 네. 그냥 4차원적인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제가 그 표현을 좋아합니다. 제가 근데 몰라서. 약간 판타지적인 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아날로그적으로 찍어요, 항상. 아날로그적으로 CG를 쓰지 않고 직접 뭐 직접 구름이면 구름을 띄운다든지 음. 실제로 손 같은 거 그런 식의 촬영 기법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이게 클레이 애니메이션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이터널 선샤인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있어요. 네. 기억 지우는 클레이 애니메이션화 되는, 뭐 그런 것. 클레이 애니메이션 뭐죠? 진흙 점토 애니메이션 같이 막 되는 장면 있잖아요. 점토? 막 인형이 되고 이런 장면 기억 안 나요? 월레스의 그로밋 막 짜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나중에 한번 짚고 네. 넘어갈 때 얘기를 다시 하고. 그리고 아무튼 인터널 선샤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찰리 카프만이라는 이 극작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대단하시. 예. 이제 찰리 카프만이라는 극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좀 나름 몇 개의 작품을 많이 썼는데, 다 비슷하게 이터널 선샤인이랑 비슷한 느낌의 것들을 썼어요. 근데 이 극작가가 딱 2명의 감독한테만 작품을 줘요. 그 중에 한 명이 미셀 공들이고, 한 명이 스파이크 존즈인데, 그 둘한테 2개씩 딱 줬고요. 그 중에 가장 빛을 발한 게 제가 봤을 때 이터널 선샤인인 거고요. 작품 2개밖에 안 썼어요? 총 4개를 쓰고 2개씩을 아. 준 거죠. 어댑테이션, 존 말코비치 대기, 그리고 미셀 공들이한테 준 게 휴먼 네이처랑 이터널 선샤인. 이렇게 총 4작품이 있고요. 4개 다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스파이크 존즈는 미셀 공들이보다 좀 더 4차원적이에요. 그러니까 준 것도 보면은, 혹시 존 말코비치 대기는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그거. 음. 보려고 받아놨는데, 음. 너무 화면 딱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 침침한 어둡고, 거예요. 약간 소름 끼치고, 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음. 안 봤어요. 받아놓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 극작가의 작품을 좀 보면은 주로 막 사후세계도 나오고 상상세계도 나오고 머릿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약간 확실히 4차원과 현실의 경계, 환상과 현실의 경계가 굉장히 무너져 있는 작품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감독으로 이 2명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하다가 최근에는 이 극작가가 자기 작품을 하나 직접 연출하기도 했어요. 시네도키 뉴욕이라고. 너무 보고 싶은데. 이거 제가 봤는데 확실히 그렇습니다. 연출은 딴 사람한테 맡기는 게 근데 정말 이것도 나름대로 되게 흥미로운 요소는 많이 있는데, 이것도 좀 되게 이해가 안 가고, 이거는 좀 그동안의 작품보다 더 심각하게 환상 세계에 빠져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나마 그러면 이 작품이 그나마 좀 일반적인 거네. 그죠. 네, 이게 대중적인. 가장 대중적인 거고, 미셀 공들이 다른 영화 중에서도 제일 대중적이라 가지고, 사실 미셀 공들이 안 좋아하는 사람도 이 영화는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작품 자체가 미셀 공들의 플루크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죠. 아무튼 이게 만약에 이터널 선샤인에 어느 정도 흥미를 느끼셨으면, 제가 말씀드린 나머지 작품들, 휴먼 네이처, 어댑테이션, 존 말코비치 대기도 한 번씩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물론 하나 딱 보면은 내가 이 극작가가 맞구나 안 맞구나 감이 딱 오실 거예요. 저는 사실 엄청 맞는 편은 아니에요. 계속 마음에 드신다면 시네도키 뉴욕까지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바로 주연 얘기로 넘어갈게요. 이제 주연은 짐 캐리랑 케이트 윈슬렛이죠. 짐 캐리 얘기부터 하자면, 짐 캐리는 제가 볼 때 2가지 캐릭터가 있어요. 굉장히 희극적인 캐릭터가 있고, 지금 이 영화에서처럼 굉장히 전극적인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희극적인 캐릭터는 우리가 기억하기에 이제 더맨더머, 에이스 벤츄라, 마스크. 마스크맨. 그렇죠. 마스크맨. 마스크맨은 이제 전대물이고, 마스크. 마스크. 예. 노래 불러주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이런 굉장히 까불랑거리고 자제되지 않는 약간 또라이 같은 캐릭터, 맞죠. 이런 캐릭터들을 해왔고, 반면에 이제 조금 우리가 한 중고등학교 올라갈 때쯤 생각해보면 맨 온 더 문이라던가 트루먼 쇼, 저는 아마 트루먼 쇼가 좀 기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트루먼쇼. 근데 어쨌든 그 전에 이전 작품들은 대부분 다 희극적인 요소를 다 갖고 희극적인데 있었다는 그냥 희극적인 게 아니라 완전 개망난이 그런 거죠. 막난이 나요. 아니, 근데 에이스 벤츄라 봤어요? 약간- 에이스 벤츄라 진짜 개망난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짐승 같은 그런 개그 치잖아. 막.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그 확실히 근데 짐 캐리다라는 느낌이 그죠? 확 나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이 더맨더머는 좀 다르지만 에이스 벤츄라랑 마스크는 캐릭터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까이 가면 다칠 것 같은 또라이. 약간 애니메이션 느낌 나는. 그리고 이제 진짜 사람 아닌 것 같아. 트루먼쇼랑 예스맨 이게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맞아. 트루먼쇼 한번 해야 되는데. 그죠. 트루먼 쇼랑 맨 온 더 문,
마제스틱 혹은 넘버 23 보신 분 계세요? 약간 이건 공포 영화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정극 연기를 하기도 한때 빠지기도 했어요. 이 와중에 이터널 선샤인도 찍었던 거고. 다양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극단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제가 봤을 때 이 친구가 이제 최근에는 약간 아담 샌들러 같은 느낌의 정극에 그냥 약간 유머러스한 정극에 로맨틱 코미디? 그렇죠. 그런 거 약간 정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유머스러운 캐릭터면서 극 자체는 되게 정극인 것들. 예를 들어 그나마 옛날 것 중에는 라이어. 아, 그쵸. 기억나시나요? 기억할 게 없어. 원래 변호사거나. 어떤- 라이어 아예 보면은 없어.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목 처음 듣는데? 변호사인데 엄청 악독한 변호사 나오는데 아들이 생일날 소원으로 아빠가 하루 동안 거짓말을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빈 거예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해프닝? 이런, 따뜻하겠다. 그쵸. 약간 따뜻하면서, 그런 많이 확실히. 그러니까 사실 아담 샌들러나 벤 스틸러 형태의 정착했다고 보면 되죠. 지금 그 역할로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정극이나 이런 극단적인 또라이 영화는 안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최근이 뭐죠? 요즘에 본 게 없는 것 그다음 같은데. 기억나는 게 이제 브루스 올마이티? 아, 그게 가장 최근이에요? 아니, 최근 예스맨, 그쵸. 예스맨 이 정도가 최근이고, 그냥 내나는 사투리인가? 대충 비슷하죠. 그 정도 캐릭터에 정착한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근데 예스맨 망했는데.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짐 캐리의 정극 연기가 너무 좋아서, 아, 진짜로? 저는 정말 정극을 해야 될 것 같은 배우고, 아무래도 나는 기억은 초록색 마스크가 가장 기억에는 선명하게.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잘, TV에서 방영이 많이 됐고. 더맨더머가 제일 그나마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더맨더머는 비디오로 올려보다. 더맨더머, 저는 OCN. 어렸을 때부터. 저 나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그런 희극 같은 거 하면 네. 이미지가 굳어져 버리고 이래서 정말 못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이분은 되게 왔다 갔다 근데, 잘하네. 그러니까 그래도. 극단적으로 확 당겨버리니까, 실제로 이걸로 통해서 그 짐 캐리의 연기가 얼마나 기본기가 탄탄한지를 알 수 있는 것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희극 그 연기라는 것도 생각보다 쉽진 않은 거거든요.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는 연기이기 때문에. 근데 짐 캐리를 보면은 확실히 연기가 뛰어난 배우라는 걸 알죠. 근데 이제 이터널 선샤인 그 부분도 그렇던데 이제 대부분 뭐 약간 조증처럼 약간 그런 기본기에서 올라가 있는 캐릭터를 많이 했는데 이터널 선샤인 나중에 얘기하겠죠. 조금 더 우울증에 가까운 캐릭터거든요. 네. 웃긴 건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죠. 그냥 그게 너무 메론소문이나, 슬퍼, 그쵸. 그죠. 마제스틱 장난치는 그런 게 것도 좀 있고. 그런데 약간 그거마저도 나는 약간 좀 왜 그 조증 느낌이 약간 그때 힙했다가 평소에는 약간 다운되고 이건 맞아. 그 기본 조용하고. 심한, 그런 캐릭터가 받아서 인상이 없네. 그런 희극적인 인상을 내가 못 받았구나. 그게 연기 잘한 걸 수도 있겠네. 그쵸. 어쨌든 그 짐 캐리라는 사람은 엄청 연기를 잘하는 사람인 건 확실한 거예요. 인터내셔널을 보면서. 사람이지. 네, 그죠. 인터뷰에서 뭐 이동진이 만나봤었나? 뭐 그랬는데, 이 짐 캐리가 되게 하층민 출신이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석에서 만나면 되게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우울증 같은 사람. 그런 그쵸. 사람이 자살하고 그래. 야, 왜 그래? 편집해야겠다. 그냥 가요. 그랬어. 괜찮은데? 법정에선 존댓말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얘기할 건 케이트 윈슬렛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케이트 윈슬렛은 정말 원히트 원더라고 생각합니다. 한 방에 또. 그죠? 타이타닉 타이탄이 밖에 없다, 사실상. 이런 걸 좀 보면은, 데뷔는 이제, 크리처. 혹시 아세요? 모르죠? 제목만. 이제, 피터 잭슨 감독의 데뷔작이에요, 거의. 거의 데뷔작인데, 거기에 이제 소녀 역할로, 10대 소녀 역할로 나오고, 뭐, 그 외에는 인상 깊은 작품이 없어요. 그나마 더 최근에, 리더. 그죠? 그나마 최근에 더 리더. 네, 아니야, 더리더 말고 최근에 또 있어요. 드레스메이커. 예. 그것도 사실 그렇게 히트하지는. 히트하진 않았는데 네. 꾸준히 작품을 찍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력상으로 사실 그냥 손에 꼽을 만한 게 이터널 선샤인이고 타이타닉 원히트 원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타이탄이 워낙 컸죠.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큰 영화를 못 찍었어요. 이상하게 이 역할에 가려졌나 뭐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냥 사실 그 케이트 윈슬렛의 그 타이타닉의 이미지는 사실 짐 캐리보다 더 컸다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 왜냐면 그 전까지 그 이미지가 없다시피 했으니까 타이타닉 타이탄이 이거보다 먼저 찍은 거죠? 엄청 먼저 찍은 거죠. 그 먼저 찍었는데 그것도 뭔가 아줌마 느낌이야.
아니 난 되게 좋은데. 아, 그래요? 우아하잖아. 너무 예쁜데. 맞아. 그때가 나는 다시 보면 리즈 시절이 아니었나 싶어요. 드레스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더리더의 기억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나오면 다 연상녀 느낌이. 근데 그 드레스메이커에서도 보면은 약간 좀 살이 이렇게 있어서 맞아. 살집이 있는 모습은 나오는데 통통해서 그런지. 그 타이타닉에서 모습은 그런 거보다는 되게 그래서 아직 귀족 같은 느낌이 있어요. 거기서도 연상 아니야? 그런 디카프리오가 묘사는 안 나오잖아. 디카프리오가 젊은 남자. 느낌이고. 말을 해야지 고개를 끄덕이 아무도 못 본다. 내가 생각하는 이 여자 주인공 같이 말씀하신 대로 살집 있어서 그런지 좀 엄마 같고 따뜻한 그런 누나의 느낌이 좀 있더. 저는 그 생각을 약간 타이타닉 이후에 몸매가 망가져가는 느낌을 항상 받았어요. 그냥 영화 보면서. 지금 몸매가 망가졌다고 하신 겁니까? 아니 그거 아니다. 그게 아니라 몸매 관리를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배우로서 아니란 태도였을 수도 있다. 이런 거지. 절대 뚱뚱해서 배우가 아니나 몸매를 관리 못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이 상태가 뚱뚱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전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저는 빠지겠습니다. 그 얘기 맞아 주시죠. 예. 케이트 윈슬렛의 그나마 제가 재밌게 봤던 건 주드라는 작품이 있어요. 헤이주드? 아니요, 그냥 주드요. 예. 네, 시대극인데 이동진이 뽑은 가장 암울한 결말 3가지 영화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럼 나머지 2개는 뭐냐? 그러니까 그냥 3개라고 한 거지 나머지 안 정해져 있다. 역시 이동진. 그냥 보통 뭘 들 때 그냥 3가지 중 하나다 이렇게 말하듯이 말한 거였죠. 주드 영화도 되게 인상 깊었고요. 네버랜드를 찾아서 이런 영화도 예. 있고, 조니 뎁이랑 나온 영화고, 데이비드 게일, 뭐 이 정도가 그나마 유명하고 나머지는 정말 필모그래피가 개인적으로 형편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요? 보는 눈이 없는지 확실히 배우 역량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뛰어난 배우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펙트를 잡아먹는 느낌은 없어요. 확실히 그런 신스틸러의 느낌도 없고. 그러니까 그쵸. 타이타닉에서 사실 되게 가련의 여주인공 그거 하나뿐이지 그 사람이 한 건 없는 거야. 맞아요. 팔 벌리는 거. 그죠? 팔 벌리는 거. 그것도 사실 그렇게 중요한 장면도 아니잖아. 그냥 포스터에 실리면서. 그 누구야? 많이 따라하고 패러디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네. 디카프리오가 그때 너무 또 멋있어서 맞아요. 사실 더 이쁜 것 같은. 그보다 사실 디카프리오가. 저는 사실 타이타닉 처음 봤을 때 여주에 좀 불만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디카프리오가 그 직전에 뭐가 유행했냐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거기서 클레어 데인즈랑 디카프리오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그때 너무 이쁘게 나왔어. 청춘 남녀의 완전 우상같이 둘 다 그렇게 나왔는데 케이트 윈슬렛 보니까 쟤는 이모? 약간 이모까진 아닌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 약간 걸맞지 않는다.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혐이 마녀 그런 조심하셔야 된다. 위험합니다, 요새. 이쁜데. 이쁜데. 네. 그러면 따뜻한 느낌. 다들. 따뜻한 느낌. 다들 그런 아니, 데가 붙잖아. 근데 확실히 그 이전 작품 때문에 디카프리오 이전 작품 때문에 그것도 맞는 것 같고 확실히 근데 그게 고대풍은 아니지만 그런 타이타닉에서 보면 되게 귀족적인 느낌이 근데 마른 귀족은 없거든 사실. 근데 그걸 되게 연출 잘했던 것 같아 나는 사실. 맞아요. 그렇게 갑시다. 고급스러운 이미지는 확실히 그 있었는데 타이타닉은 그 팔 벌리는 게 아니라 차신이 원래 제일 유명한데 자신. 그거 그죠. 성에 낀 거? 그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들이 갑자기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네. 뭐 케이트 윈슬렛 그 정도고요. 그러면 또 다른 히로인 우리 커스틴 던스트가 잠깐 나오죠. 잠깐 꽤 나오죠. 예. 꽤 나오는데. 커스틴 던스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10대 티네이저 배우로 떠가지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은 이제 스파이더맨의 여인 메리 제인 역으로. 조수 여자 조수. 네네. 트레인 사람. 그죠. 사람이. 메리 제인이 제일 유명하고 뭐 브링이돈 뭐 그 정도 작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여자 훨씬 이뻤어요 이 여주인공보다. 우리 외모 얘기하지 말죠. 네. 취향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고양이상이었어요. 그래. 마음에 많이 들었구나. 많이 마음에 들었구나. 그냥 보조개가 네. 이쁜 배우죠. 근데 케이트 윈슬렛도 보조개가 있더라고. 그건가? 네, 보니까 있더라고. 염색한 머리 스타일과 기억이 잘 안 나요. 나이 차이가 이제 좀 둘은 많이 나죠. 그쵸? 네. 나이가 깡패죠. 이건 저는 안 하려고 한 거 참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계속하시죠. 네. 그리고 기타적으로 이렇게 아무래도 이 두 배우가 너무 강력하고 나머지 배우는 이제 마크 러팔로, 일라이저 우드 정도가 나오는데 마크 러팔로는 이제 최근에 헐크, 한국에 어벤져스에서는 헐크로, 맞아. 네네, 헐크로 유명하고 일라이저 우드는 프로도.
프로드가 반지의 제왕입니다. 네, 반지의 제왕 프로도. 그러니까 네. 둘 다 뭐 뭐 지금은 그 정도? 근데 제 잘된 생각에 배우들이죠. 엘라이자 우드는 프로도 지우기가 힘들 거 쉽지 않을 것 같아 내 생각. 예. 차기작이 있나 그렇죠. 뭐가? 이것도 차기작이에요. 반지의 제왕 이후 이것도 차기작이건데. 반제장 이후에 찍은 거예요? 그쵸? 반지의 제왕은 2004년 언제인지 그 정도잖아요. 내가 늦게 봐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요. 제 기억에 제가 군대 갔을 때 반지의 제왕이 나와가지고 저 휴가 나와서 봤거든요. 근데 보면은 커스티 던스트나 마크 로팔로나 그 일라이자 우드 다 주연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주연으로 그쵸? 다 쓸만한 그런 배우급인데 다 조연으로 나와가지고 신기했어요. 근데 당신은 네. 주연급은 또 안 되기도 마크 하고. 로팔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진짜 각인이 된. 그렇죠. 아직 마크로팔론 뜨기 전이고 약간 컬트한 배우였어 이 당시만 해도. 헐크로 나오기 전에 마크 로팔로가 그 로맨스물 되게 많이 찍었는데 로맨틱 코미디.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게 특이급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쵸. 다들 특이급은 아닌데. 약간 그래도 어디서 주연을 맡길 수 한국으로 치면 약간 김강우 롤. 어디서 주연은 계속 하는데 이상하게 주연 같지 않고. 김갑수 같은 기회는 나는 오히려. 근데 이 영화가 원래 감독부터 해서 특이급으로 코어 캐스팅으로 나올 그런 그쵸? 감독과 그런 영화였어요? 아니죠. 미셀공대도 이때 거의 신인인데. 이게 잘 된 사실상 거지. 거의 신인이죠. 그러니까 네. 그게 더 신기한 거지. 신인 감독이 하는 영화에 저렇게 많은 배우들이 나왔다는 게 그래도 이름이 다 알려진 케이트까지는 배우들이. 유명하고 이 두 명은 아니지. 나머지 세 명도 다 이름이 알려진 그래도 어느 상태였으니까. 정도씩은. 이게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드라마 옛날 거 보면은 와 이렇게 엄청난 배우들이 있었나 그런 거랑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마크로팔로는 그러네요. 이거 이후에서도 사실 술집에서 일하면서 계속 그 연기 활동을 했으니까 그렇게 치면은 힘든 연기 생활을 계속 이어간 건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렇게 스타가 돼서 돈을 많이 벌지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한국의 마크로팔로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유독 인기가 많았거든요. 맞아요. 마크 로팔로 인터뷰한 거 보셨어요? 한국에 갔더니 자기가 헐크 때문에 엄청난 아니야? 헐크 때문에 헐크에서 되게 연기를 잘 해가지고 좋죠. 어벤져스나 제가 지금 수상 경력을 좀 찾아봤는데 미리 준비해 왔어야 되겠지만 2005년에 이제 각본상 아카데미에서 받은 거 이 정도밖에 없네요. 그 외에는 이제 저의 10대 영화로 선정됐었고요. 제 인생 10대 영화. 리탈 선샤인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해의 영화 당연히. 네. 2006 어워드 그 해의 영화. 네, 그 정도로. 이 영화가 처음 주목받았던 거는 전 개인적으로는 짐 캐리의 이제 그 전문 배우들의 연기. 그런 연기 변신이라고 보거든요. 케이트 윈슬릿 또 되게 그런 역할을 잘 안 했다고 봐요. 그 약간 이렇게 되게 귀족적인 느낌이 확실히 타이탄에 있어 그런지 몰라도 여기서 통통 튀는 이런 연기는 전 통통하다고? 모든 쪽을 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오늘 통통하나 물었네요. 되게 이렇게 색다르고 개성이 넘치는 캐릭터를 연기한 게 진짜 어색하지 않고 너무 연기 잘했고 근데 케이트 윈슬릿도 본인이 말하기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도 이터널 선샤인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짐 캐리 같은 경우도 저는 너무 놀랄 정도로 연기가 그죠. 저 다른 사람 정말 웃음기 싹 빼고. 네. 그죠. 아예 안 나오진 않는데 살짝 유머가 얼핏 보이는데 그 딱 이 정도. 웃음이 웃기려고 하는 웃음이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제가 이터널 선샤인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는 다 절제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셀 공드리 감독도 사실 다른 작품을 보면은 주체를 못 하거든요. 자기의 환타지에 대한 그 갈망을. 근데 제일 그나마 얌전하게 찍은 게 이터널 선샤인이고 찰리 카프먼 작품 중에서도 제일 얌전한 게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한테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요. 아무래도 너무 좋은 장면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재개봉하기도 했고 이 영화 좋아하는 사람 정말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하지만 제가 가장 먼저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먼저 좋아했습니다. 네. 저는 하여튼 사랑도 사랑인데 이런 기억이나 이런 구조적인 면에서 약간 철학적인 면 생각할 것도 좀 있고 그래서 그죠?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방면은 다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네. 이번 영화로 선정한 것 같고 재료 확인은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재료 손질로 해가지고 실제 영화에서 구성이랑 뭐 네, 스토리. 세부적인 스토리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신님? 네, 저는 이번에 좀 준비를
줄거리 쪽으로는 간단히 준비했고 영상 쪽으로는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죠. 사실 그치. 영화는. 그러니까 미셸공들이 영화는 그런 영화 배경적인이나 촬영 기법부터 해가지고 할 얘기 너무 많은데 그런 거는 좀 빼고 나중에 이건 차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고 우선 줄거리만 간단히 먼저 얘기를 하자면 영화는 시작할 때 한 남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모습이게 이제 일어나서 그 남자가 바로 주인공인 조엘이고 이제 짐 캐리가 맡았던 역할이고요. 이제 남자는 평범한 아침처럼 이제 출근 준비를 해서 차에 갔더니 차가 이제 뭐 기스가 났고 이런 거 보면서 그렇게 평범한 해프닝으로 지나가서 결국에는 기차 플랫폼인가요? 그게 지하철은 아니겠죠? 기차죠. 기차겠죠? 네. 출근을 하는데 기차로 간다는 좀 특이하긴 한데 이제 땡땡이를 치게 되죠. 회사를.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은 몬탁이라는 바닷가로 가게 됩니다. 왜 자기가 갔는지도 모르겠다고 자기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도착해서는 뭐 일기도 쓰고 뭐 이렇게 바닷가도 거니고 막 땅바닥도 파고 이렇게 하다가 그쪽에서 이제 매력적인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성의 이름은 클레멘타인. 머리색이 매력적이죠. 그때는 파란색 머리를 하고 있었고요. 이제 파란색이라고 표현은 안 하죠. 거기서는 좀 더 어려운 이름이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아무튼 아니요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려웠는데 결국 파란색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그 분은 이제 바로 케이트 윈슬릿이 역했던 클레멘타인인데 이제 둘은 만나자마자 되게 호감을 느끼고 다음 이제 몬탁에서 돌아와서 차후에 만남을 갖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남을 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남을 차후에 가지게 되면서 저는 여기까지는 봤을 때는 참 이 영화가 여기서 계속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때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이제 제목이 올라가고 이제 영화가 이제 시작하는 걸 알리는 그때 알리죠. 그리고 이제 갑자기 화면이 전환이 되면서 그런 조엘이 차에서 막 울고 있어요. 이런 화면이 너무 오는데 이게 그때부터 사실 영화가 시작되는 건데 차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이제 갑자기 왜 이런 장면이 나오나 싶어서 이제 그 영화를 계속 보고 있으면 나오는 거지만 원래 사실 둘은 예전에 알고 있던 사이였어요. 조엘과 클레멘타인은. 그리고 알고 있는 걸 넘어서 오래된 연인이었고 이 최근에 이별을 한 커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헤어지고 나서 클레멘타인은 홧김에 조엘에 대한 기억을 지우게 됩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조엘은 이제 그런 화해를 하러 갔는데 클레멘타인은 이제 기억을 지웠으니까 조엘을 기억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엘도 화가 나니까 당연히 똑같이 클레멘타인의 기억을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은 그런 이제 조엘의 기억이 지워지는 기억에서 일어나요. 기억 장면과 그 현실 세계의 기억을 지우는 사람들의 얘기가 번갈아 오가면서 그려지고요. 거의 절반 이상이 아마 조엘의 기억 속에서 진행되고요. 그렇게 되고 이제 기억을 지우는 도중에 조엘은 이제 이 기억이 지워지는 걸 싫어하게 되고 저항을 하게 그런 저항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다른 기억 속으로 도망치고. 그 되게 판타지적이었어요. 예, 그게 이제 거의 갑자기, 로맨스물이라기보다는 거의 판타지 영화에 가까운 느낌을 여기서부터 주기 시작하고 이제 영화 종반부에 가서는 이제 현실 딱 돌아와서 서로가 서로를 기억을 지웠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이제 그거는 뭐 실패한 거죠. 막 기억 그거 공간 속에서 기억을 아니 지우기 위해서 하는 건 애썼는데 결국엔 지워지고 결국에는 네, 현실로 돌아와 둘은 서로가 기억이 지워진 걸 알게 되고 서로가 기억 지우기 전에 녹음했던 테이프를 듣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테이프에는 서로 그 헤어지기 전이니까 얼마나 싫겠어 서로가. 거기에 대한 비난 그런 비난을 그냥 다 한 거고 그걸 또 서로 톡 듣게 돼요. 사실 이게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 둘은 서로 호감이 있어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관계가 돼가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 되게 정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기억을 지웠는데도 다시 호감이 되는 과정이 되게 신기하잖아. 이제 그게 이제 전반 첫 장면에 나오는 영화 시작의 첫 장면에 프롤로그처럼 나오는 그 장면이고요.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클레멘타인은 돌아서서 나가는 걸 이제 조엘이 쫓아가서 잡죠. 잡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제 영화가 이렇게 조엘이 잡으면서 영화는 끝나게 되고요. 이게 사실 영화의 전반적인 간단한 줄거리예요. 이제 이거를 안에 보면 이제 그 마지막 대사도 딱 짐 캐리의 명대사죠. 오케이. 뭐 괜찮아. 그리고 이제 클레멘타인은 이렇게 그 얘기처럼 자기가 뭐 불만도 많아질 거고 뭐 너 마음에도 안 들 건데 뭐하러 만나냐 뭐 이런 식으로 대사를 해요. 근데 짐 캐리의 마지막 대사가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 영화가 끝나는데 사실 이런 되게 뻔한
또 하나 줄거리인데 이거를 이제 영화에서는 굉장히 재밌게 표현했어요. 현실과 기억을 오가면서. 구성 되게 복잡해. 복잡하다고요? 처음 봤을 때야 좀 헷갈렸어. 헷갈릴 수 있죠. 왜냐면 시점이 계속 변하고 그리고 첫 장면이 거의 마지막 장면에 연결돼 있으니까. 아, 그쵸. 근데 이거는 지금은 되게 그런 영화가 많아요. 첫 장면에 던져놓고 마지막에 해결하는. 수고하고 예. 이런 게 많은데 근데 이 영화 나왔을 당시에는 뭐지? 라고 생각하기도 많고 이제 줄거리는 간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제 그 장면으로 보자면은 첫 프롤로그에서는 어색한 게 너무 많지 않았어요. 사실 영화 되게 보는데 어색했어요. 아 그것도 어색했고 막 여자가 막 들이대는 거 너 되게 어색하게 들이대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 또 보면 저 여자가 왜 저러지? 근데 이제 나중에 결국 영화를 보다 보면은 왜 그랬는지 알면 서로 어차피 둘은 그런 어색함이 없었던 사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짐 캐리가 했던 알 수 없는 행동도 사실은 그 뇌에 각인돼 있었던 그쵸. 거죠. 지우기 직전에 몬타우크에서 만나자고 말하는 장면이.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최면처럼 빠져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제 거기서 만나자. 뭐랄까 이유 없이 뭔가 행동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무의식적으로 네네네. 깔린 것 같은 느낌들이 조금씩 올라오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영화를 봤고요. 그러니까 이걸 영화는 이제 줄거리는 진짜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겠는데 한번 직접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게 영상미에 이게 몰입이 되고 하면은 이제 그거마저도 참 재밌는 부분이 많아서 일단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 그 기억 지어주는 장면이 보면은 이게 영화 지금은 CG가 워낙 발달했으니까 뭐 타임머신을 만들든 뭘 하다 CG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기억 지은 거. 근데 기억을 어떻게 지웠냐가 사실 재밌잖아요. 과연 미셸 공들이 답게 지운 거예요. 막 그냥. IT 팀이 뭐 하는 것 같았어. 그것도 되게 좀 우스꽝스럽지 않았나요? 사실? 머리에 씌우는 것도 우스꽝스럽고 그 주변에 그냥 뛰어노 마약하고 노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약간 B급스러운 느낌 있잖아요. 춤이나 맞아요. 이런 게 그게 미셸 공들이스러운 거예요. 가장. 거기 말 그 지우는 상황에서 뛰어놀고 기억이 지워지는데 짐 캐리가 막 그런 얘기해요. 세계가 파괴되고 있어. 막 그러면서 위에서 차 떨어지고 막 그런 뭐지 인셉션처럼 막 집이 막 날아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기고 뭐 그런 막 작아지고.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캐트 윈슬릿하고 날 이제 도망가는 거죠. 기억이 삭제되기 전에. 그리고 이제 밖에서는 또 그걸 추적하고 약간 그 컨셉 자체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네. 머릿속에서 도망다니는 네, 맞아. 거기서 지워지고 싶지 않아서 도망다니는 거. 계속 도망다니고 하다못해 나중에 이제 가장 부끄러운 기억. 짐 캐리 어렸을 때 자위행위를 하다가 걸리는 장면으로. 거기서 많이 웃었어요. 거기로 도망가는데 그것도 결국 그것도 같이 걸려서 지워지죠. 그러니까 그 도망다니는 씬도 참 재밌었고 그 아이로 가던 때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로 돌아가는 것도. 그 작아졌다고 말하는 게 아이잖아요. 그게 보면 식탁이 원래는 이제 웬만하면 CG 쓸 텐데 미술공들이 그런 거 싫어하니까 진짜 3m짜리 식탁을 만든 거예요. 냉장고는 4m짜리를 만든 거고. 작아진 게 아니라 진짜 큰 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게 만든 거거든요. 이 미술공대에서 이런 스타일이 약간. 근데 그 여자에 대한 기억을 지우는 건데 네. 그런 지역분은 왜 같이 지워질까요? 그걸 어쨌든 같이 있는 걸 다 지워요. 같이 찾아내는데 그 여자를 일부러 그 여자가 없었던 기억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것까지 다 지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 장면에 보면은 얘가 클레멘타인 노래를 몰라요. 왜냐하면 클레멘타인에 대한 기억을 다 지웠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힌트인 거죠, 첫 장면에. 맞아요. 다 이렇게 이어지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영화를 한 두 번 보면은 참 재밌는 걸 많이 두 번째 봐도 세 번째 두세 번 봐도 괜찮은 찾을 영화죠. 게 많아서. 네. 그리고 첫 장면에서 보면은 바닷가에 가서도 집 들여다보잖아요. 보면은 저는 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해 못했는데 분명 나중에 보면 거기 추억이 있던 장소였고. 전형적인 떡밥 회수용 영화죠. 뿌려놓고 해서. 사실 또 다른 반전이 있는데 그건 한번 영화 보시면 따로 그런 얘기 안 기억을 했어요. 지우면 안 되는데 그 나중에 또 써먹어야 되는데 뭘 써먹어요? 이별을 기점으로 많이 써먹으시는. 원래 그런 거 이제 다음에 하고 이럴 때 맛집이나 데이트 장소 이런 거 거의 전 여친이랑 갔던데 현 여친이랑 가고 그러세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의 경험이라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오빠 여기 또 누구나 와봤어? 사람의 경험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네. 다시 이제 활용하면서 서로의 만족감을 이끌어내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기억을 지워버리면 다시 활용. 근데 그만큼 이별이 그 사람들한테 견디기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기억 지우러 온 사람들 보면은 뭐였냐면 한 분은 개밥 그릇 갖고 있잖아요. 버스터라고 써있던. 걔가 죽은가 그걸 지우려 했고 그 옆에 있는 분은 트로피 같은 걸 들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시절이 지금의 보통이 되기 때문에 지우려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근데 거죠. 그거 보면서 느꼈던 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게 사라졌을 때 그만큼 힘들다는 거니까 그게 너무 그 전체를 지워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군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정말 만약에 실제로 이런 업체가 있으면 굉장히 호황일 것 같죠. 아니요, 망할 것 같아요. 똑같이 근데 이렇게 이런 사고를 붙일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게 이 영화는 반전이 하나 또 있어요 사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영화 보시는 분 재미를 위해서 좀 빼놓고요. 근데 어쨌든 기억을 지운다는 거에 대해서는 독특한 소재인데 그걸 또 미시공들의 식으로 또 독특하게 만들어내는 그쵸. 거예요. 영화가. 독특한 거에 또 독특한 걸 넣으니 그리고 어떠한 그런 기억을 지우는 데에는 정말 기억을 지운지도 모르게끔 지워버리고 이런 게 너무 사실 재밌죠. 영화가. 그런 묘사 같은 것도. 그래서 결국 이거 영화를 보면 저는 그 생각했어요. 결국 인연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운명론적 사고방식을 전 인연이라는 거 굉장히 믿어요. 믿고 거기서 결국에는 만날 사람 다시 만난다라는 이미심장한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저는. 저도 해피엔딩이잖아. 운명론 믿어요. 저도 믿습니다. 해피엔딩이잖아. 그리고 저 해피엔딩은 왜 또 모르죠. 걔네가 또 싸우고 또 헤어질지. 해피엔딩은 좋아하는데 이제 끝에서 만난 거를 해피엔딩으로 보느냐 그 차이가 또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둘이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단정까지 끌어안고 다시 만남을 시작하겠다라는 느낌으로 받았어요. 오케이라는 의미를. 그쵸, 사실. 그쵸. 근데 이전에 그들이 과거에 했던 녹음한 파일을 듣잖아요. 서로 단점을 듣는. 사실 이건 과거를 들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 미래를 들은 거거든요. 그쵸. 그들의 연예인 관계에 대한 미래를 들은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미래를 듣는다는 건 무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파국을 벌써 예상을 하고 만남을 시작할 것인가. 아플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보면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들은 거라서 그전 것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라는 게 우리 어떻게 보면 앞에 미래인 거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만약에 나는 이렇게 이별을 했을 때 한 사람이 뭐 큰 실수를 하거나 뭐 바람을 피거나 그쵸. 그런 식으로 헤어진 거면 네. 그거는 방지할 수 있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쌓이면서 안 맞아서 짜증이 쌓인 것들은 짜증이 쌓여서 싫어진 것들은 이건 어차피 정말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 내가 스스로 나를 막 속이고 바꾸지 않으면 그게 절겠다 생각도 했어. 근데 만약에 정말 사건이 하나 잘못되거나 이런 거면 크게 싸우거나 뭐 이런 것들이 딱 있고 이런 거면 그거는 진짜 반복 안 하면 되잖아요. 살짝 피하면 되는데 그것도 나오잖아요. 커스틴 던스트가 불륜하는 건데 다시 또 불륜 저지르는 것처럼 그럼 나왔잖아요. 내가 일부러 얘기하는 반전이라서? 네, 충분히 다 얘기하는 아, 근데 그 전에 나는 그런 그 사건도 사건인데 그 전에 둘이 뭔가 오묘하게 짜증이 얽히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인상이 남더라고. 막 결혼 문제부터 해가지고 뭔가 계속 그러니까 결국에는 작은 마찰들이 쌓이고 최신 기억부터 지어진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영화는 역으로 안 좋은 시절부터 좋은 시절로 가는 거예요. 그쵸, 그쵸. 이것도 되게 어떻게 그러다 보면, 보니까, 네, 역으로 지우고 싶어지지 않아지는 거지, 얘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결국에 비중을 보면은 나빴던 거도 보다는 둘이 행복한 시절이 거의 많이 나와요. 80%는 좋게 나와요. 싸우는 것보다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크게 싸운 두세 집 빼고는 계속 좋은 게 나오는데, 나중에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연인 관계에 대해서는 얘기하겠지만, 헤어지고 나서 생각했을 때, 그 10% 때문에 이 90%가 다 씻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안 좋은 10% 때문에. 근데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흐름과 역으로 되면서 좋았던 기억을 가면서 결국 아까 후님 말씀하신 대로 점점 좋아지면서 지우기 싫어지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더 좋은 기억이 많았다는 거예요. 나빴던 기억보다, 이 사람보다. 인물들 얘기도 더 할 게 있나요? 아니요, 전 그때 워낙에 캐릭터가 그냥 두 개가 크니까. 이거 얘기 잠깐 케이트 위즐리 이렇게 클레멘타인 머리가 총 5개 색깔인 거 아니에요? 빨주, 노초, 파. 민트색 없나요? 노가 없을 텐데. 노가 없어요. 아니, 빨간색, 파란색, 주황색, 초록색. 초록색, 하나 있어요. 주황색, 보라색. 주황색 있잖아요. 보라색? 하여튼 5가지 무지개. 저 예전에 이걸로 무지개 5개요? 과제한 적 있거든요. 저 이거 머리 색깔로 과제한 적 있어요. 이터널 선샤인. 아 진짜로? 네. 그때 심리를 나타내는 건가? 아니 그냥 맞아요, 시점 맞아요. 심리라기보다 시점 아니에요. 시점이 헷갈리니까 그거를 그나마 정리해주기 위해서 정의해주기 그것도 위해서 있는데 그런 그 거지. 시점마다 그 여자의 그 감정. 감정까지 다 색깔로 넣은 거. 그래서 이 거의 뭐 정신병자 수준의 그런 좋게 말하면 조울증 2개잖아요. 조통과 우울증이던가 5가지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 얘기를
저번에 모임에서 한 적이 있었어. 이거 영화 모임 했었을 때. 근데 이건 사적인 질문은 무슨 색깔이 가장 잘 어울렸다고 생각하세요? 주황색이요. 주황색, 오렌지? 네. 아니 좀 빨간색. 슈린. 빨간색. 주황색, 빨간색 모르겠어요. 빨간색 때가 근데 너무 달달한 순간이어가지고. 전 주황색. 주황색 때 애기 하는 게 주황색 때? 그랬을 거예요. 애기 나 갖고 싶다고 막 했을 때. 그 영화 속에서, 꿈속에서 막 네. 뛰어다녔을 때가 주황색이었어요. 그래도 인상이 딱 했을 때 주황색이. 노란색이 있어요. 노란 머리가 언제 있냐면은 애기로 들어갔을 때 아. 비둘기 내리칠 때 그때 클레멘타인 머리가 노란색이에요. 아, 되게 아직 염색하기 네네, 전이구나. 금발머리 때. 아. 그래서 데리고 가잖아요. 그 애기들이. 근데 그 애기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사실. 그쵸. 그리고 막. 그 짐 캐리가 연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걔가 막 대사를 하는데 이게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 현실하고 그 맞아, 꿈이랑 맞아요. 그 기억이랑 추억이랑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나는 미칠 것 같은 거야 보고 있는데 막 답답하고. 그리고 짐 캐리의 꿈속에서 도망다니는 거니까 사실 클레멘타인도 짐 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 생각도 했어. 그러니까 뭐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클레멘타인이 날 데리고 어디 도망가라고 내가. 근데 클레멘타인 그 당시에 누군가를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엘라이자 우드. 되게 안 좋게 가잖아요. 근데 얘가 기억을 깨우치면서 저 사람도 기억을 깨우치는 게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구성이 되게 다방면이구나. 그게 연결돼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억이라는 거는 나만의 기억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러니까 근데 기억은 아니었지. 그거 알아요? 몬타우크에서 만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전날 그 꿈에서 클레멘타인이 몬타우크에서 만나 이래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클레멘타인은 짐 캐리 머릿속에 클레멘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클레멘타인이 몬타우크에 온 거는 또 다른 개념인 거지. 아, 그쵸. 근데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아니, 그러니까- 둘이 같이 그러니까- 이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뭐 결국에는 결국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어져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아, 지금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클레멘타인이 몬타우크에 왔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몬타우크에서 만나자는 약속은 짐 캐리 머릿속에서 한 거잖아요. 짐 캐리 머릿속에 만든 그것도 환상인 클레멘타인인 거. 건데.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설정을 잡은 걸 수도 근데 있고. 그런 설정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 영화에서 그 막 도망 다닐 때 클레멘타인이 중간에 그 프로도 걔랑 만날 때 이상해 내가 막 사라지는 것 같아. 내가 막 지금 맞아. 늙어가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그 그런 장면 그러네. 때문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갑자기 나 이쁘냐고 물어보는데 네. 쭉 넘어갔어도 계속 그리고 나 지금 거기 어른 호수를 지금 보고 싶어. 막 이러면서 막 가잖아요. 텐션가 있다. 연결돼 네. 있는 걸 컨셉으로 잡았구나. 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저 그것 때문에 더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저도요. 훌륭하다. 링크돼 있다고. 또 하나 배우네요. 장면 얘기를 따로 빼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차피 우리 인상 깊었던 네, 장면. 그러니까 지금 그냥 빨리 넘어가서 얘기를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료 손질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그리고 실제 요리에서 전체적인 감상 먼저 바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감상 어떠셨나요? 쭈니님. 이름 처음 말한다. 아, 예. 쭈니님. 우리 히로인이네. 저는 이 영화 너무너무 좋아하고, 되게 좋게 봤고, 저는 영상이나 스토리나 연기나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다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로맨스물에서 되게 식상한 거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별의 아픔을 그린 거는 대부분 좀 다 예측 가능하고 막 이런데, 이거는 되게 판타지적인 걸 넣어서, 되게 새로웠었고 처음 봤을 때도 저도 좀 되게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봤거든요. 이런 장르 자체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그래서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욱수님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먼저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먼저 좋아했습니다. 그 정도야? 여기. 네. 아니에요. 2004년에 나온 건데. 2004년에는 너는 국내 개봉을 안 2005년에 했죠. 봤잖아요. 네. 와. 그렇죠. 2005년에 봤죠, 근데. 그쵸. 저도 2005년 극장 거의 개봉하자마자 갔고요. 가장 먼저 점 찍어둔 영화고요. 네. 제 인생 10대 영화라는 건 제가 한 1100편 가량을 봤는데, 상위 1%란 거죠. 네. 이거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왓챠에서 저를 친구 추가하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5점을 받은 영화가 딱 10편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편입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제가 먼저 좋아했습니다. 그 정도야? 사건님은? 저는 원래 익히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워낙 이제 주변 영화 좋아하는 친구들도 이터널 선샤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사실 안 보고 있었던 게 강한 게
내용은 알고 있어요. 이별한 연인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런 영화 제가 한번 잘못 보면 일주일 고생해요. 멘붕한다고요? 아니, 막 감정이 이게 가라앉고 나서. 감수성. 예, 그런 영화가 몇 개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사연이 있어서 그래. 아니 그것보다 그냥 감정이 약간 이렇게 기복이 떨어지는 영화를 보면은 그게 약간 보는 게 무서워요. 약간 그런 생각이 저도 기분이 이렇게 되니까 몸이 아프다고 보면서도 나도 아픈 거야 아마. 근데 봤는데 뭐 이번에 저 이제 만약에 내용을 모르고 봤다면은 정말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 마지막에. 그 이렇게 딱 완벽한 떡밥 회수에 이제 아다리가 맞는다 그러죠. 일본 말이긴 한데 이렇게 딱 그런 틀이 나중에 퍼즐이 조각이 맞춰지는 것부터 해서 너무 놀래. 아마 소리 질렀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알고 봤으니까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고 나서의 기분은 생각보다 이 영화가 슬프지 않았다. 그리고 밝았다. 근데 그 안에서의 그 연기들은 얘네, 그러니까 오히려 전 제3자잖아요. 그들이 아니라. 근데 그들은 오히려 정말 심각한 게 느껴지는 거야. 내 친구 얘기를 듣는 듯 했어, 그냥. 그래서 참 외국에서 찍은 멜로나 드라마물을 별로 안 보는데 저는 조금 힘들어해가지고 그런 감정이입이. 근데 생각보다 이입도 잘 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셸 공드리가 좀 특이한 양반이긴 하지만 이건 진짜 볼만했던 미셸 공드리 중에 그러니까 미셸 공드리를 잘 모르신 분이 이걸로 입문하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간략한 평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영화 모임 때문에 보긴 봤었어요. 네. 보긴 봤는데 저한테는 이런 사랑에 대한 감동보다는 약간 이런 기억이나 아까 말씀하신 퍼즐 같은 느낌에서 그런 면에서 되게 재밌었어요. 던진 떡밥이랑 처음 봤을 때는 뭔가 묘했던 것들 두 번째 봤을 때는 이게 맞춰진 느낌? 그런 재미랑 뭔가 기억을 왔다 갔다 하고 기억을 지운다는 그런 컨셉 있잖아요. 그런 철학적 컨셉 그런 쪽에서 좀 더 끌렸던 영화 같습니다. 그래서 인상 깊었던 장면 바로 얘기 이제 나눠보면 그때도 확실히 이걸 어느 영화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상 깊은 게 딱딱 나뉠 것 같아요. 누구는 사랑 이야기, 누구는 또 이별 이야기, 누구는 뭐 철학적인 기억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포털에 정식으로 붙어있는 거는 멜로입니다. 그 사람들 의도한 거 근데 난 정확하게 봤을 때 난 판타지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포털에 분류는 한국 수입업체가 하죠. 저는 근데 제 친구도 주변에서도 야 이거는 멜로보다 판타지야. 연애를 못한 친구를 말했습니다. 판타지 멜로로. 근데 어떻게 보면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았나요 이런 거? 뭐 비슷한 생각은 약간씩 해보긴 하죠. 언제나 정말 힘든 기억이 있을 때는 지우고 싶다.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아까 이런 사업이 벌어지면 한 분은 흥할 거라고 하시고 네. 한 분은 망할 거라고 100% 흥합니다, 제 생각에. 100% 망합니다. 네. 이건 진짜 무궁무진한 정말 이건 지우고 뭐- 싶은 기억이 얼마나 많은데. 악용될 것 같아. 악용될 너무 가능성. 악용됩니다. 그렇죠. 남의 기억을 지우는 거예요. 이건 100% 그쵸. 불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악용됐잖아. 좋은 쪽으로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의료적으로 봤을 때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죠. 그쵸. 만약에 성범죄를 당한 여성이 그 후로 엄청난 그 외상 스트레스를 겪은 경우 이런 거로 치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좋은 면으로만 보자면. 그렇죠. 하지만 아이를 막 납치해서 전 과거를 다 지우고 이건 또 다른 시나리오 쓰는데. 근데 뭐 당장 영화 안에서도 일라이저 우드가 이걸 악용하죠. 아 진짜 바로 나오죠. 네. 박영석의 사례가. 네. 아니, 그 정도의 악용은 귀엽지 않나 좀? 귀엽다. 아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소름이죠. 인생을 그렇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소름이고 막 그래서 그 여자가 나중에 복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못한 거야. 그거 그냥 괜히 화가 나서 그런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것도 솔직히 저 되게 처음에 닥터가 이렇게 얘기할 때 막 꼬리치듯이 막 얘기하잖아. 관계를 아예 모를 때는. 네. 그래서 뭐야 저 약간 정신병자인 줄 알았어. 이거는 약간 사생활 침해에 연관될 수도 있어. 그쵸. 약간 나만 그 기억을 모르고 내 주변 사람 모두는 다 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 얼마나 소름이에요. 여기서 그걸 보내주잖아요. 카드를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누구의 기억을 지웠으니까. 맞아. 근데 이게 너무 아날로그적이지 않아? 그쵸. 불편하면서 꺼내는 그러니까 지우려면 통째로 다 지워야 되는데 못 그쵸. 지우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기억을 지우고 났을 때 다시 그 기억이 깨우쳤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사실. 맞아. 너무 충격받을 것 같아요. 그런 조건들 다 배제하고 그냥 내가 내 기억을 지울 수 있다고 했을 때 지우고 싶은 부분들이 아, 많죠.
나는 아예 단기 기억 같은 거 막 정말 민망했던 기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지우면 좋잖아요. 뭐 걸린 적 있나 보구나. 궁금하다. 아니, 많지 않나? 누구나 한 10개 뽑을 수 있지 않나? 없어요? 부끄러운 순간이 없어요, 살면서? 부끄러운 건데, 그거를 막 흑역사. 다시 지울 정도로 기억이 나는 게. 그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자다가 이불킥 할 때. 그때 왜 그랬지? 근데 그게 지운다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돌이킬 수 있는 건 아닌가 보니까. 근데 어쨌든 기억 자꾸 떠오르는 게 자꾸 샤워하다가도 짜증나고. 짜증난다고? 이불이 남아나질 않아요, 이불킥 하느라고. 아니 나는 다 그 사람들 기억까지 다 지울 수 있으면 그죠? 무조건 찬성이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배제하는. 그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죠. 근데 가끔씩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나는 아닌데, 이게 어떤 사람에 대한 한 직장 상사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을 때, 그 사람이랑 관계가 끝났어도 다른 사람 닮은 사람만 봐도 이해가 뜨끔뜨끔하고 이런 거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막 엄청 자극적이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얘한테 이게 없는 게 좋을 수도 있구나. 근데 그럴 수도 그치만 그 기억을 지워서 그 사람 다시 만났는데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 밑으로 막 들어가고 막 이런. 그러겠네. 똑같은 걸 똑같은 실수를 하겠죠. 근데 어차피 이 생각을 저도 했던 게 결국에는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 지금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과거를 잊어버린다면 내 성장은 없다는 소리인데 만약에 맞아요. 말한 대로 똑같이 똑같은 반복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이터널 선샤인 얘기로 돌아오네요. 확실히 거기에 걔네도 아무것도, 실수를 하면 또 실수죠.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그쵸. 만나지 않고 있기 위해서 지웠는데 또 만나니까. 우선 구체적으로 좋았던 장면? 인상 깊었던 장면 나눠볼까요? 딱히 뭐 맥락 없어도. 쭈리님, 저는 포스터 장면. 얼음판? 얼음 위에 누워서 별 보고. 네. 근데 저는 그리고 계절적으로 겨울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터널 선샤인이 더 좋은 이유도 그거예요. 예쁜 겨울이 너무 많이 나와요. 원래 그래서 아까 말 빼도 제가 원래 그 영화 시작하는 날짜가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그랬던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날은 카드 회사가 맞는 날이라고 표현을 해요. 맞아요. 그 조엘이. 맞아요. 그래서 2월 항상 2월 달에 나와 계속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선물도 보면은 발렌타인데이 선물에서 그 프로도가 뺏어 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발렌타인 땡겨서 선물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깨알 같은 거 많다 진짜. 네. 근데 이제 둘도 잘 안 되고 둘도 다 기억이 지워진 상태에서 나중에 앞장면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그날 2월 14일 같이 만나는 거죠 다시. 나는 그 생각됐어. 그 프로도라는 친구가 네. 연애를 할 때 그 지워지지 짐캐리 않- 그거를 따라하잖아요. 네. 그게 어리석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그렇게 따라해서 호감을 하니까 뭔가 기억이 다시 샘솟고 새싹처럼 막 돋아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 친구가 자기만의 그런 공략법을 갖고 연애를 하고 이랬으면 짐캐리를 다시 떠올리지 않고 또 새로운 사랑을 할 수도 있을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했는데 괜히 그거 보고 따라해가지고 막 근데 정말 막막한 상황에선 그게 해답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죠, 사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생각을 읽고 싶은데 어쨌든 이 여자의 과거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걸로. 근데 그 과거가 끝난 과거야.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좋았던 과정이긴 하잖아요. 딱 그쵸. 그 순간순간 남긴 근데 이제 좋았던 게 나빠진 거니까 지운 거죠.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사람이랑 상관없이 만약에 똑같이 좋아하면 만약 그 강에 얼음에 눕는 것 자체를 좋아해. 그러니까 이 남자랑 누워서 좋은 게 아니라 나는 어떤 남자랑 상관없이 이런 비슷한 장면 나온 게 있잖아요. 목걸이를 보고 이 취향을 이렇게 정확히 맞힌 게 뭐 어떻게 알았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그 일라이저 우드가 선물을 당연히 그 선물은 이제 조엘이 준비한 건데 이제 그 가방 안에 정리하잖아요. 그 관련된 추억 물품들을 그거를 이제 자기가 주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내 취향이 좀 특이한데 어떻게 알았어? 이런 식의 뉘앙스의 대사를 해요. 근데 보면은 확실히 그것 때문에 그 취향을 알았던 거죠. 사실 과거를 봤기 때문에. 아니 취향을 아는 정도에 끝나면 다행인데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고 싶어. 어디를 가고 싶은데 남자친구랑 가야 되는 곳이야. 커플이 가야지 좋은 곳이야. 음식점 같은 예를 들어서 그냥 음식점이나 엄청 좋아하는 커플들이 음식인데. 좋아하는 그런 뭐 장소, 예쁜 장소 이런 거 있으면 어느 남자든지 상관이 없이 그냥 거기 가는 게 목적인 그런 사람들이나 뭐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그냥 얼음판에 그런 겨울을 좋아하고 얼음판을 좋아해. 그러면 짐캐리, 로엘이 아니더라도 어느 남자가 와도 거기 데리고 가면 다 좋아하는 거야. 만약에 그랬을 때 약간 소름 돋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의 추억과
꼭 이 사람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여기를 좋아하는 거고 이 사람은 계속 이제 교체가 가능한 존재라고 했을 때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걸 그냥 이 틀을 염세주의자라서 반복해서 계속 좋아한다면 아니 만약에 누노는 나를 좋아해요. 근데 그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같이 있어. 그럼 그게 배가 되는 거죠. 앞에가 되는 건데 만약에 그 사람 말고 딴 남자가 있어 누노 아니 날 맞으면 엄청 싫은 사람이랑 있으면 누노는 날 싫어질 수도 있죠. 아니 그냥 엄청 싫은 사람은 사실 많지 않잖아. 그죠. 어느 정도가 어. 다 중간은 되지. 중간은 되는 상태에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좋은 상황과 나쁘지 않은 사람의 사이에서 그냥 딱 타이밍적인 충분히 버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죠. 환경적인 거에 맞춰서 그냥 근데 난 해요. 일라이저 우드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만으로도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게 나는 대단하다. 나는 똑같이 있어도 못할 것 같아. 노력파. 와 못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 약간 잘했다. 일라이저 우드는 약간 병적이에요. 약간 그거 봤을 때 좀. 팬티 팬티 훔쳐가잖아. 약간 좀 스토커 기질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미 그 웬만한 남자는 기분이 오히려 나쁘죠. 그런 식으로 접근해버리면은. 맞아. 왜 이게 그렇게 되면은 얘가 날 좋아하는 게 아닌 거잖아. 그쵸. 과거의 조회를 그러니까 좋아하는 내가 얘기한 그런 거지. 그냥 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장소를 좋아하는 거네.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본인 그 이제 클레멘타인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와, 정말 충격적일 것 같아. 소름이. 이런 거랑 비슷한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추억 공유가 되는 거잖아요. 강제적인 그죠, 자기 그죠. 그 클레멘타인의 추억 공유가 되는데 저도 이런 식으로 되게 싫었던 게 한 번은 그 저만의 되게 좋아하는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은 정말 내 가족 핏줄밖에 모르는 공간이고 내가 좋아하는 자리인데 이거를 친구인 사람이 우리 핏줄과 친인척이 되면서 이 공간이 오픈이 돼버린 거야, 강제적으로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 병적으로 막.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 그 친구를 거의 안 보려고 하는 상태인데 그게 제일 싫었어요. 일단 내가 나만의 공간을 내 허락 없이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침범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안에 내가 너무 많은 추억들이 있는데 이게 다 까발려지는 것 같은 느낌? 너무 창피한 거야 그냥. 그런 경우가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걸 본인이 안다면 저는 너무 싫더라고 그런 게. 내가 허락하지 않은 곳에 들어온 거잖아 그냥. 그거는 침략과 같은 건데. 맞아, 그런 거 싫어할 수 있어. 다른 분은? 저는 좋아했던 장면이 사실 영화사에 손꼽을 만큼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 뭐 자꾸 꼽아. 자꾸 침 바르고 싶어가지고 네. 그 얘네가 이제 거의 끝무렵 가가지고 기억이 거의 다 지워진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네가 이제 처음 만난 장면으로 돌아가잖아요. 얘네는 처음 해변가예요. 막 해변가에서 처음 만난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너는 이제 거의 이제 그 경계가 없어져요. 너는 이렇게 내 접시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을 뺏어 먹었었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한참 그 상황을 재현하다가 케이트 윈슬렛이 물어요. 우리의 이제 이 기억까지 다 사라질 거야. 어떡하지? 이래요. 그러면 이젠 약간 초탈한 거야 짐 캐리가. 되게 조엘이 초탈한 상태로 즐겨야지 뭐. 딱 그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 정말 이제 모든 사라지는 것을 마주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 즐겨야지 뭐 이제. 좋다는 상태. 되게 아등바등하잖아요. 거기서 막. 거기서 또 이어서 나오는 장면 중에 집이 이제 없어져 가잖아요. 그 추억이 있던 집이. 그래서 근데 클레멘타인이 마지막으로 하잖아. 인사라도 하고 가라고. 그게 너무 좋았어 저는. 뭔가 맞아. 조금씩 막 지워지듯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한 말이잖아. 몬타에서 만나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저는 최면 같은 느낌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출근할 때 아침에 보면은 몬타행 뭐 출발합니다 이런 소리를 갑자기 뛰어가는 거야 짐 캐리.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다른 분은? 다 했잖아요. 저는 하나씩밖에 없어요. 아니 강에 누워 있는 씬 저도 조금 좋아했는데 첫 장면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 거의. 일라이저 우드가 누워 있을 때 장면 앵글이 다른 거 아시죠? 짐 캐리랑 누워 있을 때 조엘이랑 누워 있을 때 되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이제 조엘이랑 있을 때 그 장면이 없고요. 약간 사선으로 누워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첫 장면에서 보면은 빙판이 깨져 있어요. 왼쪽 네. 다리 쪽에 보면 이게 약간 이런 게 파국을 의미하지 않는 둘이 이렇게 웬만하면 그런 로맨스에서 겨울에 누워있는 영화들을 보면 다 깨끗하거든, 주변이. 그죠. 왜냐면 둘의 순백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걸 의미하기 위해서라도 더 그렇게 표현할 텐데, 여기는
빈칸이 깨졌단 말이야. 근데 깨지진 않았어. 그죠. 불완전하다는 의미를 또 표현하지 않았나 하고 느꼈고요, 저는. 그리고 근데 조엘은 아예 그런 장면도 나오지도 않아요. 오히려 대사를 똑같이 조엘의 대사를. 일라이저 오드는. 일라이저 오드는, 네. 그냥 따라하는데. 그런 장면은 나오는데 확 일어나 버리죠. 그게 듣기 싫은 것처럼. 그래서 그 장면도 인상 깊었고, 저는 또, 굳이 또 아까 말했던 마지막 장면. 다시 만나는 장면도 좋았고, 오케이. 이런 마지막 그 붙잡으면서. 그런 붙잡는 씬을 이동진 평론가가 표현하기에는 멜로 영화 사상 최고의 완벽한 매물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맨물? 예? 완벽한. 마무리. 멜로물에서의 완벽한 마무리다. 표현을 쓰는데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결론이 안 난 것도 아니고, 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또 누가 생각하기대로 파국이 보이는 사랑으로 또 똑같이 들어가는데, 결국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복잡 미묘하게 결국 끝내놔요. 약간 열린 결말이기도 한데, 결론은 났거든, 또. 그죠. 근데 그게, 보고 나서 이렇게 감흥이 많이 남을 것 같은 장면이기도 해요. 그게 사실. 그리고, 좀 기억 남는 장면은 그 정도? 저는 이렇게 이 영화의 진짜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연인 사이에 이렇게 막 살을 부비고 이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잘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맨살? 그죠. 이렇게 막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커피 들고 이렇게 얼굴 이렇게 부비고 이런 장면도 너무 좋았고. 거기서 그 조엘이 그 말 하잖아요. 이 장면은 삭제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맞아요. 그거는 입을 덮고 있을 때. 그니까요. 예. 커피 들고 있는 건 좀 나중에 싸우잖아. 그래서 눈밭에서 뒹구는 장면도 너무 좋고. 이거 영화 이렇게 보면 기억 삭제되는 장면 보면은 다 어두운 장면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그 클레멘타인이 갑자기 어둠 쪽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공포 영화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기억이 삭제되는 장면이. 이런 거 재밌죠. 판타지적이어서 있거든요. 그냥 요즘 힙합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쇼미더머니나 언프리 트랩스타. 네. 가끔 보면 거기서 디스랩 같은 게 하는 게 있어. 네. 그럼 하면은 서로 지금까지 하여튼 욕할 거리 다 찾아서 욕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감정이 다시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생각이 너무 들어요. 쟤네들 왜 저러나 아프리카에서 볼 텐데. 근데 여기서도 서로가 욕했던 안 좋은 기억들 녹음한 걸 듣잖아. 완전 디스랩 하는 것처럼 막. 근데 그거 너무 심한. 근데 난 그 클레멘타인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조엘 테이프는 그 클레멘타인 녹음한 건 난 되게 괜찮았다고 생각하거든. 성격 문제로 나오는데 얘는 나중에 거의 무슨 청년 취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율로 따지면 좋아하는 게 9고 나쁜 게 1이라고 해도 결국 그 1을 막 긁어 모아서 다 쌓아놓은 근데 클레멘타인은 욕할 때 아는 단어도 몇 개 없고 그냥 좀 약간 무식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클레멘타인은 욕을 해. 그냥 성격도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어휘력 그냥 어휘력 따르고 그렇게 이어지는 정말 캐릭터 딱 잘 살린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근데 짐캐리도 되게 좀 침착하고 꼼꼼하다는 게 주술을 다 얘기하고. 맞아요. 그냥 클레멘타인은 그냥 막 화나서 그냥 막 하는 것처럼. 기분을 위해서는 잠자리까지 같이 할 것 같은 그런 여자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나는 이거 들으면은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나가잖아. 클레멘타인이 일어나서. 근데 처음 싸웠을 때는 그것 때문에 싸웠고 그 말 실수 때문에. 사람은 사실 다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스랩 하는 것도 다 막 언니, 막 동생 하면서 진짜 이해 안 가나. 생각을 할 수 있지. 얘가 좀 무식하다, 얘가 좀 산티난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사실 말 내뱉는 거랑 천지 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걸 막 뱉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디스랩 같은 식으로 싫었던 거 다 내뱉으세요. 그래가 다 뱉어내세요. 배설하듯이. 그 응축한 건데 그 듣는 순간이 너무 끔찍한 거지. 여기 진짜 이걸 딱 들었을 때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판타지라는 거야 이 영화가. 너무 인상이 깊은 거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엄마 아빠부터 해가지고 형제 누나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사이 다 틀어져. 근데 그게 좋았던 게 왜 사람을 처음 만나면 굉장히 좋을 때잖아요. 그때 딱 그런 호르몬 상황에서는 그런 욕을 들어도 그래도 이 사람이랑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걸 뭔가 얘기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럴까요? 이거는 남자 여자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내가 진짜 남자 여자 차이예요? 아니 그렇게 뭐라고 안 되고 이 문제를 뭐랄까 나는 나라고 입장을 생각해봤을 때 생각했는데 나는 못 살 것 같아. 그냥 정이 뚝 떨어질 것 같은데. 어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막상 극복에 대한 이런 장애물의 그게 아니라 정말 그냥
잘라놓고 그 부분에 막 이렇게 다시 안 붙게 다시 매듭까지 하는 근데 느낌이었는데. 거기서 클레멘타인이 그걸 들으면서 변명하잖아. 난 그런 여자 아니라고. 아니라고. 근데 그것도 나는, 그리고 다시 조엘이 말하기, 아니라고. 나도 안다고. 너 이상한 애 아니에요. 너 지금 이쁘다고. 뭐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거 보면은, 그 장면은 되게 또 다른 의미가 그러니까 있는 그게 거야. 그냥 거기서 랩할 똑같아. 그냥 조금 오래된 사람이야. 근데 디스랩할 때는 할머니라고 막 더 자극적으로 하듯이 여기도 그냥 과하게. 조금 너무 너무 여기저기 너무 매너 있고 너무 친절한 애 정도로 했던 것도 욕하려 그러면 산티납니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뱉는 식으로. 물론 그때는 감정이 안 좋은 격했으니까 그랬겠지만. 그래서 이 장면이 되게 안타깝고 정말 끔찍했어요. 맞아, 나도 그랬어. 그리고 뭐 또? 맞아. 장면 더 없으면 구체적으로 네. 얘기를 좀 나눠봅시다. 결국 저는 뭐 사랑에 와닿진 않았지만 또 사랑 이야기니까 사람들이 연인들이 왜 헤어질까요? 이런 원론적인 드라마. 사람이 싫어지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것도 사랑이고 저도 사랑이고 미우고도 사실 사랑이라고 봐. 나는 사실. 하여튼 지금 상황이랑 익숙함 나왔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익숙함이 좀 무섭긴 하죠. 그래서 헤어질 때 그 소리 하는 거 너무 싫어. 그러니까 설레지 않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현재적인 예를 들면 오빠는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진짜요. 너무 화가 나. 그 어떤 책에서 보던 영화 대사를 보던 그 장면이 너무 싫은 게, 그래서 나는 거기서 반론을 하고 싶은 게, 내가 더 좋은 사람인데 왜 넌 나를 떠나는 거야?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야. 너무 지금 이거 내가 예전에 어디서 썼던 글이거든요. 그쵸. 사실 그냥 약간 보내주는 척 하고 싶은 거지. 착한 척하는 거야. 그쵸. 네가 가져. 왜 내가 더 좋은 사람인 건 아는데 왜 난 안 가지고 날 버리려고 그래? 이거 묻고 싶은 거야, 여자한테. 근데 결국 나도 이거 글로 내가 소설로 쓴 적이 있는데 결국 그 여자에 대답을 못 썼어. 네가 이렇게 말했을 때 여자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너무 궁금해 지금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되게 그때 저주하는 것보단 좋은 거 아닌가? 아 근데 나는 착한 척하는 것도 싫어 이제. 나가 죽어라 이거보다는 그 좋은 사람. 그냥 네가 싫어. 좋은 사람이니까. 오빠는 이렇게 해서. 근데 싫은 거랑 사랑하지 않은 거랑은 다른 거죠. 아 그래? 그죠. 그 사실 싫지 않으면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많거든. 아. 갑자기 뭐 이런 사람도 많은데 여자들 중에. 이거 사람마다는 다르겠지만 헤어지면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뭐 그런 이런저런 막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아 그것도 그래. 그냥 하나, 둘, 셋, 끝! 그냥, 이렇게. 아니 그냥 그냥 넌 너무 좋은 사람이야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그 인터넷 보면 되게 깔끔하게 헤어진 걸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막 끝이 보고 안 좋게 헤어지는 게 더 서로에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결국에는 친구로 남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건 정말 이해한 거야. 근데 그러면서도 나중에 만나잖아 또. 그게 연인 사이로가 아니라 이제 그냥 아는 사람, 아는 여자사람, 아는 여자 남자로, 아니 아는 남자로 그냥 만나는 거면 저는 사실 이해가. 직장에서 사귀면 안 돼.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또 다를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연애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이 있어. 근데 사실 결혼할 때까지의 과정만 보면 일반 사람보다 친하고 좀 잘 맞은 거잖아요. 뭐 평생 함께 가자라고 느꼈겠지. 그쵸. 그러니까 그냥 지나갔던 사람들보다 좀 잘 맞은 거지. 그냥 취미나 뭐 어떤 대화가 좀 된다거나 어떻게든 헤어졌어. 남남이 됐어. 근데 그래도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는 뭔가 코드가 맞죠. 더 그쵸. 맞잖아요. 그래도 가족이었던 맞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굳이 내가 너랑 이혼했던 사람이니까 너를 절대 안 보고 넌 막 안쳐도 안 하고 이렇게 쌩까고 그래 꼭뭐 맞아. 연애의 종착점이 뭐 결혼이 아니면 실패한 연애 이런 게 아니라 맞아. 그 순간순간 행복하고 만족스러우면 되는 것 같아. 그럼 이 두 커플은 응원하시나요? 클레멘타인과 아니야, 이건 또 달라. 케이스가. 이거는 네. 다시 만난 거잖아, 헤어지고. 그러니까 이 다시 만나는 건 응원하나요? 아니요. 아, 근데 난 모르겠어. 네. 사실 내 영화. 나는 방금 맥락에서 오케이 할 줄 알았는데 아니면? 그죠. 맥락상 오케이 가이였는데. 이랬잖아요. 이거, 이상과 현실 너무 다른데, 정신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헤어지면 난 너무 다시 만나고 싶을 것 같아. 네. 근데, 현실은 아닌 걸 아는 거야. 똑같이 반복될 걸 또 이성적으로 느끼니까. 반복해도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이별에 간다고 해도 그 사이에 또 좋았으면 그죠. 가치가 있는 사랑이 아닐까 그, 하는 맥락. 연애의 온도가 약간 이런 아, 비슷한 맞지만. 네. 내용이 있잖아요. 다시 만난 연인에 대한.
자연스럽게 맞대 맛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어디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네. 다시 만난 연인이 잘 될 확률이 결혼할 확률이 3%밖에 안 된다라는 표현을 해요. 김민희가.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커플은 당연히 똑같은 수순을 받고 똑같이 헤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냥. 하여튼 응원은 하지 않는다? 네, 응원하지 않아요. 다시 혹시는 만나죠. 응원하나요? 이 커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수많은 우연성이 겹쳐서 만나고 헤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가 뭐야? 계속 잘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잘 사귈 수 있다고 봅니다. 끝까지. 아니, 그러니까 응원- 처음과 다른 응원하냐? 응원할 수 있죠. 네. 근데 나였으면은 나는 이렇게 말해도 사귀었을 것 같아. 다시. 그게 사람이야. 간사해. 응원하냐 말리냐 그 정도지 뭐. 그죠? 응원하. 남이면 해봐. 말리고 나는 해. 나는 해봐, 저 같은 해봐. 경우는. 쭈니님은? 저는 사케님하고 똑같아요. 저는 사귈 것 같긴 한데, 옆에 주변 사람이면은 반대? 반대한다. 네. 좋아하는 반대하고 이미 너무 나에 대한 욕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까 그 테이프 곡성에도 나왔잖아요. 의심하지 마라. 근데 의심 너무 많이 할 것 같아. 뭐 얘가 이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생각하겠지. 좋은 말을 해도 안 이쁘게 듣게 될 것 같아. 저렇게 무슨 생각을 하고 저런 말을 하는 거지? 그냥 한 말인데. 맞아. 그렇게 듣게 될 것 같아. 농장님은요? 저는 응원할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이거 잠깐만. 뭔가 지금 라인 형성됐어. 어. 지금. 감성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는. 하여튼 사랑에 대한 가치관이 어느 정도 지금 20대까지 쌓아온 가치관 것도 또 바뀔 수 있겠지만 그까지는 나중에 어차피 헤어지더라도 만나서 또 좋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것만 가져가도 그 순간이 가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내가 그런 결혼 정년기의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10대, 20대 때나 아무나 만나서 경험 쌓는다고 하지 딱 그런 타이밍이 있는 때는 그게 감정 소모다라는 말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꼭 감정 소모라고 했을 때 그렇게 효율성으로 따지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감정 소모에 안 들어가면은 그냥 응원해주고 싶어요. 어차피 생판 모르는 여자보다 더 잘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맛대맛 네. 편에서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쭈니님 먼저. 전 아까 얘기했듯이 그녀. 헐. 어떤 면에서? 그것도 약간 판타지 로맨스거든요. 로맨스라고 할 수 있을까? 전혀 지금 나도 판타지 로맨스. 전혀 생각을 못 해가지고 다시 안 물어본 거야. 그 내가 넣어봐. 맞죠? 판타지 로맨스죠. 목소리. 알사고 같은 애가 그냥. 그러니까 스칼렛 요한슨이잖아 그 목소리가. 컴퓨터 그래요? 네. 사랑에 빠지는. 근데 허는 솔직히 나는 그 여자랑 사귈 수 있을 것 같아. 스칼렛 요한슨이잖아. 그 여자가 거의 300명의 남자가 있는 거잖아. 300만 명. 300명. 참, 근데 그거 허탈함은 느끼잖아 마지막에. 그거는 확실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프님은? 저는 사실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역시나 미셀 공들이의 전작들 수면의 과학. 우리 아까 네. 그거 한다면서요. 어떤가요?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니다. 왜? 뭐. 그거 안 하려고요. 안 비슷한 것 같아. 안 비슷해요. 네. 뭐는 비슷해? 무드 왜냐면 허는 좀 느낌 있는데. 로맨스가 네. 흔하지 않아요. 디자인이 굉장히 가미된 판타지 로맨스. 왜 뭐야 반지의 제왕 판타지 로맨스 있잖아요. 아니죠, 그거는. 왜 매트릭스도. 막 사기잖아. 그 엘프랑. 네. 써놓고 저는 무드 인디고 그리고 수면의 과학 꼽겠습니다. 무드 인디고 마찬가지로 같은 감독이고요. 당장 그냥 영화를 딱 보시면 얼마나 이게 흡사한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사키님은? 저는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다시 만난다랑 이제 그런 반복된 사랑 그런 거에서 느낀 게 이제 번지 점프를 하다. 이거 비슷해. 느낌 있어. 그거랑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런 추억이지만 그거를 비슷하게 다른 것도 이제 봄날은 간다도 비슷하다고 많이 느꼈는데 왜냐면 봄날은 간다도 다른 식의 또 기억을 잊어요. 진상짓을 하면서. 근데 이제 그 번지 점프 하다 내용이 일단은 사랑하던 연인이 죽고 이제 그 사람이 환생해서 다시 사랑하게 되는 똑같은 밤 그런 내용인데 사실 번지 점프를 하다를 보고 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 후로 잘 안 보는 영화들이거든요. 이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영화도 그래서 안 보는 영화인데 그 너무 섬뜩했고 무서웠어요. 그런 영화. 그래서 멜로운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래서 저는 그 두 영화
선택해보고 한번 그 영화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저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500일의 썸머랑 저 주신 거 아니었어요? 버렸을 네, 때 네. 그래서 500에서 뭐가 비슷해? 네. 500일의 썸머랑 하나의 일발 왜 전작.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두 개가 헤어지는 과정을 잘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크게 빵 터지는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사사하게 뭔가 트러블 조금씩 생기면서 이게 책 표현으로 따지면 오케스트라에 쫙 퍼지는 되게 아름다운 음악인데 조금씩 이렇게 틀은 음정이 보이는 거지. 아닌데 이 작은 500일에 쓰면 그냥 여자의 여자가 캐릭터. 너무 여자가 너무 처음부터 사랑론 자체가 너무 근데 이거 아직도 많이 많아요. 그쵸. 여자가 너무- 나쁘냐, 어. 뭐냐. 그리고 사람들이 이 편이 나오면 제발 그 여자 썸머 입장에서 해달라는 얘기도 있어요. 오. 그러니까 나는 그 여자가 나쁜 걸 떠나서 그게 가장 지금 기억나는 게 그 이케아 같은 데서 장난치는데 좋았을 때는 그 장난치는 게 되게 좋은데 조금 싫어지는 상황에서는 그게 유치해지는 거야. 하나도 안 받아주고 오. 안 받아줄 때 그 상황에서 이 남자는 더 장난쳐. 자기가 할 수 있는 더 유머러스하고 더 재기발랄하게 뭐 하려고 하는데 그때 여자 입장에서는 사실 유치한 짓을 더 하니까 더 싫어지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게 왜 난 너를 사랑하는 게 나와요. 음. 나는 잡으려고 뭔가 내 매력을 더 어필하는데 이미 싫어진 입장에서는 그게 싫었는데 얘는 싫어진 짓을 더 하는 거야. 상대방이 봤을 때는. 그래서 헤어지는 과정에서 어차피 헤어지는 과정으로 가는 게 그 책이랑 같이 보면 뭔가 더 뭐 원래 같은 작품이 아닌데 연관지어서 보면 헤어지는 과정이 슬그머니 이렇게 쫙 보여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500일의 썸머는 근데 남자 입장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 거기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남자가 자기 좋을 식대로 다 생각을 한 거잖아요. 마지막에 뭐 음반 얘기할 때도 보면은 네. 그 조토끼가 자기는 되게 좋은 얘기로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썸머 되게 되게 지루해하고 안 좋아한 걸 자기는 결국 자기 식대로 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연애의 가장 큰 편견이고 노이로제 같은 게 그거잖아요. 내가 좋으니 너도 좋을 거라는 생각. 근데 사실 500일의 썸머랑 이터널 샤이는 이터널 샤이이 좀 더 현실적이었던 것 같아. 저 하나 또 생각났어요. 예. 판타지 로맨스. 뭐, 빅피쉬. 그거 나올 것 같았어. 큰 물고기? 너무 그냥 관련 그걸 카테고리로 묶은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장르가 비슷해. 판타지 로맨스 지금부터 하나씩 다 찾아라. 네. 근데 아니 빅피쉬 근데 나는 느낌이 비슷했어. 그 영상이라든지. 저도요. 왜냐면 저는 지금 왜 그거 비슷하다고 했냐면 약간 빅피쉬에도 약간 꿈의 세계처럼 약간 몽환적인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되게 판타지라는 느낌에 되게 꽂혔나 보다. 근데 그 뭐지 영상이 비슷해서 저도 약간 그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나는- 어둑어둑한데 되게 느낌. 나는 그 기억 얘기 많이 했잖아요. 좀 메멘토랑 그 500일에서 두 개를 준비했었거든. 근데 또 하나를 고르라면 나한테는 이것도 기억 영화거든요. 기억 영화. 그렇죠. 기억과 관련된 영화. 기억을 지울까 말까부터 시작해서. 그쵸. 네. 그것도 어. 그리고 그래서 나는 시간이 계속 시점이 바뀌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딱 기억을 지웠을 때랑 그런 과정이 되게 인상 깊어서 메멘토도 같이 기억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연관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트 한마디 해줘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멘트 하면서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쭈니님부터 시계 방향으로. 저는 이번에 게스트로 처음 영화 모임에 나왔는데 문학보다 재밌죠? 재밌었어요. 자주 나오세요. 문학보다 재밌죠? 문학 한 번밖에 안 했어요. 한 번밖에 안 해서 잘 네.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이번 영화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니까 특히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 역할 바꿔서 해봤는데, 전 이 역할이 좋은 것 같습니다. 스토리, 계속 하십시오. 스토리 푸는 거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 제가 선정한 영화에서 특히 좋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장 먼저 좋아했습니다. 저는 사케고요. 잠시 얘기하자면은 사실 뷰티 인사이드인가요? 예, 뷰티 스타일. 그 영화에서 네. 보면은 그런 대사가 있어요. 뭐지? 사랑의 눈이 멀어서 내가 못 봤구나 라는 식의 대사가 있는데 결국 맞다 하시지. 되게 좋은데? 그러게. 너무 좋은데요? 완전 와닿는데? 아니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결국 이 영화는 판타지라고 했지만 결국 사랑 자체가 저는 판타지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에게 빠지니까. 그래서 이 영화 꼭 연인 아니더라도 혼자서라도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입니다. 네. 딱히 염장이 질리지도 않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솔로 때 볼 수 근데 조금 막 이거 보면서 오히려 지금 제가 연애를 안 하고 있는데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오.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 보면서 막 울 뻔했는데. 저 눈물 날 정도로. 너무 슬펐는데. 울컥울컥.
근데 저는 되게 오히려 밝게 받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밝았던 네, 거죠. 연인이 아니어도 혼자서 적극 추천드리고요. 네, 연애에 대해서 많은 걸 알 수 있는 영화니 강추합니다. 네. 굉장히 그 퍼즐 맞추기 느낌으로 보면 재밌을 것 같다 생각을 했고, 사랑을 다룬 영화는 많으니까 그렇게 저는 사랑에 와닿진 않았는데, 얘기 나눠보니까 확실히 사랑 얘기는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되게 나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서 뭔가 얻은 건 없는 것 같은데 막 달린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속 시원하게 이것저것 얘기 나눠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정장 레스토랑 이터널 션샤인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